우려가 되는 게 바로 병원 내 감염일 겁니다. 그 서울 백병원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태훈 변호사님. 예. 정부 같은 경우 이 70대 여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민감정 청장 얘기는 일단 내사에 착수한다고 보고 네네. 불법 폐기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사랑 형사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손해액의 입증의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대구에서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네. 사실 백병원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좀 막심해진 거거든요. 네네. 예약됐던 수술을 다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작 얘기했으면 그 병동만 폐쇄했으면 되는데 지금 병원 전체가 지금 폐쇄가 되는 상황이니 네. 손해는 막심할 거고 손해액 입증의 문제는 있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네. 다만 형사상 이것을 처벌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확진된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돌아다녀서 확진자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네. 지금 어찌됐건 간에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대구 출신이다. 대구에서 서울 마포로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은 것. 네. 이것만 가지고 형사상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감정 청장은 아마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형사상 처벌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변론이지만. 그렇군요. 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방역상에 확실히 문제인 건 맞는데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동안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점 매우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보통 병원에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네. 전화 예약해 대구 출신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병원은 진료를 좀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병원이 오염이 되면 폐쇄가 되고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 진료 공백은 기존 환자 질환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 계신 분을 안심병원으로 가시게 하거나 혹은 선별 진료를 받게 하거나 이런 방식을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 진료를 못 받는 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병원 적극 보호해라. 뚫리지 말아라. 이런 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점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그런 보호에 되는 그 부분과 이 진료권이라는 이 국민 건강권에 대치되는 지점이어서 좀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제도적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은 게 이게 2015년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었잖아요. 이때 좀 강화된 지침 탓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병원 입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한 그 메르스 지침이 네네.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 어떻게 안 왜 맞나요? 질병도 다르고 네. 전염력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메르스 때는 병원 내 의료 감염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거기서 네. 모든 환자가 발생했고 거기서 뭐 사망자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역사 감염은 예외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이후에 병원 내 의료 감염에 대한 관리 역량도 수준이 높아졌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병원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네. 이 환자가 지금은 뭐 7,000명, 8,000명이 생기는 이 상황에서는 예. 병원 의료 자원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무조건 폐쇄가 아니고 네네. 관리해야만 일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다 마비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해서 감염의 위험은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막고 소독과 방제 통해서 네네. 또 불필요한 추가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격리 조치는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병원을 뭐 일부만 폐쇄하면 될 일을 병원 전체를 폐쇄하거나 네. 혹은 하루면 될 일을 이거를 14일 동안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복지부하고 질본에 협조해서 빨리 이 지침을 개정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 어제
의사협회에서도 권고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우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 진료권하고도 상충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분당 서울대병원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바로 신천지 신도였는데요. 평론가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계속해서 출근을 해왔다는 사실인데 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낙인 이런 게 앞으로 이런 일을 좀 계속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신천지 그 신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검사를 좀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요. 네네. 가능하면 좀 자발적으로 가서 다 검사를 좀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일하는 곳에 이렇게 숨긴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파악한 그 교육생까지 포함해서 지금 신천지 신도가 지금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능하면 가서 그러니까 그 선별진료소라도 가서 다 좀 검사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경우처럼 계속 숨기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 직장이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최 교수님 조금 아쉬웠던 게요. 이게 종교를 종교인데 신천지가 이분이 의사 간호사가 아니시더라도 어쨌든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신데 네. 누구보다 환자들을 많이 또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종교를 숨기느라고 이렇게 나중에 확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은 좀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여러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그런 점을 갖고 누구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어떤 걸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다만 의료인이라면 이분은 이제 정확하게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전문 직업인으로서 특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도의 전문적인 윤리와 또 이런 부분을 따라서 협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거는 좀 분명히 들고요. 네. 물론 종교의 자유도 있겠죠. 또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도 컸을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낙인 찍기와 같은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급증 추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상치 않은 국외 소식은 잠시 뒤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고요. 최재우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